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뭐지? 봤더니 자기 얼굴이 있는데 몸은 나체 몸에 합성된 그걸 봤다. 완전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이거 뒤바뀐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섰다고 생각하고요.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거 9월 이전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만난 워킹맘 이소정 씨. 여기도 네, 맞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저랑 싸우면 얘가 어느 날 없어져 있어요. 이렇게. 댄서를 꿈꾸는 딸을 키우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월 5일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저녁 먹다가 엄마 아빠한테 카톡으로 뭘 보냈으니까 한번 읽어봐 달라. 메시지에 담긴 충격적인 사진. 주인공은 자신의 딸 민지였습니다. 너무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게시물이 떴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이 있는데 몸은 나체 몸에 자기 얼굴이 합성된 그걸 봤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청 울었죠.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콘텐츠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도대체 민지는 이 사진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갑자기 어떤 계정이 자기를 팔로워해가지고 게시물이 떴는데 성범죄자를 고발한다. 네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지능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너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 당시엔 되게 고마운 존재였죠. 저희에게는요. 정의의 사도를 자처한 익명의 인물이 민지에게 사진을 보내온 것. 가해자 김기태는 옆 동네에 사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5학년 때쯤 같은 반이었는데 아마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했을 정도로 그런 사이였죠.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이제 잡힐 거야. 그리고 났는데 다음날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전화하더니 막 울면서 자기 사진이 지금 더 퍼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민지의 딥페이크 조작 사진이 SNS 팔로워에게 유포되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이런 학부모들의 연락.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이거 너 맞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사진을 유포한 범인은 놀랍게도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딸에게 접근해 피해 사실과 범인의 정체를 알려줬던 인물이었죠. 저희 아이가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나 때문에 알게 됐잖아. 이러면서 계정을 삭제하고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또 그걸 올리고 저희 아이의 지인들한테 신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또 퍼진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8월 1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8월 26일에는 다수의 겹지인 대화방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죠. 5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진화된 형태입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 매개, 그 다음에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 가해자는 대다수가 남성. 그래서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이에요. 활동가들은 이것을 예견된 범죄라고 지적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개의 법이 아니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내내 했는데 이게 사실 종합대책에 매번 빠져 있었고 N번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력한 대책 그리고 신종범죄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느 날 누가 뜬금없이 SNS 계정으로 너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따로 있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 놀라고 불안을 겪고 공포를 느끼고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즐거움을 얻는, 이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범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범죄자를 고발한다는 핑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유포했다는 정의의 사도. 2월 7일에 바로 가서 했는데 그때 이건 좀 쉽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이제 미제 사건으로 잡지 못했다. 이런 거를 6월쯤에 통지를 받았어요, 우편으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 김기태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자퇴해버린 것.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학교에만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그래 경찰에 신고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학폭이 성립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김기태는 자퇴하기 직전 같은 반의 누군가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는데요. 바로 민지의 단짝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그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아이는 당연히 속이 상했겠죠. 아니 쟤는 왜 경찰에 안 불려갈까? 그러니까 뭐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지연이 한 남학생과 나눴던 DM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김기태에 대한 험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학폭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완전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이거 뒤바뀐 거잖아요. 뭐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미안해할까 봐. 딥페이크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거대한 소용돌이는 여고생 민지의 꿈을 집어삼켰습니다. 네,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밝았죠. 웃음도 많고. 그때 이후로 그 꿈을 접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 학교는 딥페이크 범죄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제도가 가장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약합니다. 올해 10월 25일까지 경찰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506명. 그중 10대는 무려 411명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텔레그램 봇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이성의 사진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리면 5초, 6초 만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미성년자들이 어떤 그런 즉각적인 결과물에 대한 쾌감,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한 가지를 들 수 있겠고요. 어떤 10대들에게 딥페이크는 장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여자친구를 하나를 사진을 보내면 뭐 몇천 원 준다, 몇만 원 준다. 그럼 아이들은 10만 원?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학생이 검거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쉽게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사체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딥페이크 피해자를, 그 가해자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 본 거 있어? 본인이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죄책감이 덜합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지금 검거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잡힐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대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지연 교수. 연구팀과 함께 다크웹 내의 불법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성범죄나 마약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한번 불법 도박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범죄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였거든요. 학생들이 딥페이크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불법 도박 같은 그런 범죄에도 또 연루가 될 수 있고 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사회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끊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검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의 검거율은 평균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잡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지희 씨. 그녀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은 무려 3년 전이었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 7월 9일에 모르는 여성분께서 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지인 능력방에 제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손이 엄청 버글버글 떨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지 되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경찰서를 찾는 대신 직접 범인을 잡기로 결심하는데요. 먼저 연락을 주신 여성분께서 자기는 이 방에 아예 잠입을 해가지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보자가 알려준 URL을 따라 텔레그램 능욕방에 잠입한 지희 씨.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인 능력방도 있었어요. 뭐 땡땡이 방. 이제 그렇게 저희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좀 정보를 캐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방 안에서 활동하는 유저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뭐 사진 더 없냐. 근데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특정 여성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던 용의자. 다른 증거들을 내밀자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저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남이라고 해도 될 만큼 먼 지인이었어요. 그냥 옛날에 뭐 어떤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렇게 범인은 물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비로소 경찰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걸로 고소를 좀 하려고 한다 하니까 텔레그램은 잡기 어렵다. 처음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증거를 다 모아왔다. 가해자를 특정해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막 피해자가 일일이 다 찾아서 잡아야 된다는 현실이 좀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고. 예. 삼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21년도 그때 엄청 심각했을 때 그 이미 엠번만 터진 이후인데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오히려 그 기자분들을 먼저 제가 컨택을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조금 크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정보를 다 드릴 수 있다. 근데 그때는 뭔가 그 기자분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자꾸 그때는 너무 답답했죠. 이제 와서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솔직히. 더 심했었으니까. 왜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여성들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했을까? 전문가들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아동 성착취물하고 허위 영상물하고는 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찍은 거고 이것은 위장 수사도 가능했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몰래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잠입해가지고 이제 마치 사고 팔 것처럼 해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검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허위 영상물은 그게 안 됐어요. 딥페이크 영상 등의 무분별한 하지만 유통으로 인한 딥페이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국회는 11월 14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피해에 관한 문제, 그다음 수사에 관한 문제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도 이제 삭제 명령을 뭐 플랫폼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 통신업자에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수사 기관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모두 이제 지금 허가되게 되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법률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보안 기업들은 딥페이크 탐지 및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보통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기술을 줄여서 오신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텔레그램에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들 접근을 하는 그런 서버의 모니터링 툴이거든요. 예를 들어 안에 어떠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어떠한 글들을 올렸는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구원은 오신트라는 공개 출처 정보를 기반으로 딥페이크 범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소 같은 것도 요 단순하게 이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정을 알고 있다면 이 오신트를 이용해서 누구나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서버와 그 아래에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어떠한 채널 주인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서버 안에 이러한 글들이 올라와 있다. 지금은 뭐 링공방이라고 하니까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링크 공유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모든 SNS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N번방 사건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진화했듯이 추적 기술 또한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용자 명 하나만 알아도, 그러고 뭐 이메일이라든지 간단하게 전화번호 하나라고 해도 이미 다 알 수 있는 거죠.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다 위치를 알 수 있어요. 텔레그램이 누가 처음에 잡을 수 없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추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반드시 불복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해도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는데 14세 또는 14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학생이다. 그러면 나 당연히 소년보호 재판 받겠지. 이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형량이 높아졌어요. 특히 정통망 통해서 반포했을 경우에는 벌금 없습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법과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전히 피해자 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를 보호해주고 저희 아이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믿고 처리해줄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네 편이니까 해결해줄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이러는 것도 많았지만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를 위한 연대. 누군가는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돼요. 제가 그 여자분께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서 저도 다른 피해자분들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추석단 불꽃이라는 그 단체를 알게 됐는데 협조를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엄청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연대의 움직임은 서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3일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Okay, so some posts from Korea, Korean young girl, maybe from high school, they post some thing about Korea now having like deepfake crisis. They want everyone to know about this, and
We really need to build this kind of solidarity to beyond the nationalism, to beyond the border. One thing that I really want to emphasize and maybe want to spread is that your voice is heard, your voice is remembered, and I feel like maybe there's not many things I can do or much I can change, but at least I can hear the voice and make more people hear it.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남용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앞으로 기술 발전에 있어서 그 시작점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이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섰다고 생각하고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숨어 지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운이 나빴던 것 뿐이거든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숨어야 될 사람은 가해자거든요. 하지만 내가 다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같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밝게 지내줬으면 좋겠어요.